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국어학원의 신지도 강사입니다. 자, 선생님하고는 오늘 두 가지의 비문항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번부터 19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6번부터 19번까지는 이제 그 철도 공학의 이해라고 하는 네. 네. 자, 너무 안 보이네요. 네. 철도 공학의 이해라고 하는 자 이제 그 기술 지문 되겠습니다. 자, 이 기술 지문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좀 더 보고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1번 갑니다. 첫 번째 문단. 열차 운행의 중요한 과제는 열차를 신속하게 운행하면서도 열차끼리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열차를 운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역과 역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하나의 구간에는 한 대 열차만 운행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구간을 폐쇄 구간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쫙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네. 하나의 구간에는 한 대 열차만 운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폐쇄 구간이라고 한다. 네, 요 정도 일단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폐쇄 구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열차 운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는 다양한 안전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아하니 자동 폐쇄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동 폐쇄 장치는 폐쇄 구간의 시작과 끝에 신호를 설치하고 궤도 회로를 이용해서 열차의 위치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보시면 잘 보시겠고요. 자, 그러니까 폐쇄 구간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신호가 있고 여기도 신호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신호 설치한 다음에 요게 궤도 회로가 있어가지고 이 회로를 바탕으로 가서 위치를 파악하는 거지, 그지?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폐쇄 구간에 열차가 있을 때에는 적색등이 켜지고 자, 지나간 후에는 녹색등이 표시가 된대요. 자, 이를 바탕으로 뒤따라오는 열차의 기관사는 앞구간 열차 유무를 확인해가지고 운행 속도를 제어하고 나서 앞 열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열차 사고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자, 기관사가 일단은 신호를 보면서 운행 속도를 제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 한번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런데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에 지금 무슨 얘기겠느냐? 아무래도 앞에 있는 자동 폐쇄 장치의 어떤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죠? 네. 자, 악천후나 응급 상황으로 기관사가 신호기에 표시된 정지 신호를 잘못 인식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냐면 자동 열차 정지 장치라는 것이 나왔다. 한마디로 자동열차 정지장치라고 하는 것은 자동 폐쇄 장치에 대한 보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ATS는 선로 위의 지상장치와 열차 안에 차상장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상장치하고 차상장치가 있고요. 자, 열차가 지상장치를 통과할 때 지상장치에서 차상장치로 신호기 점등 정보를 보냅니다. 네. 자, 이때 차상장치의 정지를 정지를 의미하는 적색등이 켜지면 벨이 울려서 기관사한테 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상장치하고 차상장치. 자, 요거 보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만약에 뒤에 있는 문제를 보셨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 18번의 이 그림을 좀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상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차상장치라는 것이 있어. 그죠? 자, 지상장치에서 뭔가 느끼면 차상장치로 해서 제동을 건다라는 내용이 돼 있지. 그지? 요 18번에 대한 문제를 좀 보시면서 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고, 몇 번이더라? 네, 5번째 문장이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5번. 기관사는 이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해서 열차를 감속한다든지 정지시키는 등의 열차 전반의 유행을 제어하고 앞 열차의 간섭거리 유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그죠? 네.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벨이 6초 이상 계속 울리고 있는데도 열차 속도가 줄어들지 않으면 ATS 같은 경우에는 이를 위기사항으로 판단한 다음에 제동장치의 비상제동을 명령해서 자동으로 열차를 멈춰서게 한다. 일단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있구나.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ATS는 위기상황으로 인한 충돌사고를 예방해준다. 하지만 평상시 기관사의 운전 부담을 덜어준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맥락하고 좀 약간 봤었을 때 평상시 기관사의 운전 부담을 덜어준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파악했었을 때
제동장치라고 하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어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기관사가 수동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내용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네 번째 갑시다. 자, 네 번째. 자동 열차 제어 장치 ATC는 신호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 열차 제한 속도 정보를 지상 장치에서 차상 장치로 전송을 합니다. 여러 단계. 굉장히 많은 단계인 거죠. 자, 그리고 전송된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열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감시하고 제어함으로써 선행 열차와의 충돌을 막아주고 좀 더 효율적인 열차 운행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ATC라고 하는 것은 송수신 장치, 열차 검지 장치, 속도 신호 생성 장치, 속도 검출기, 처리 장치, 제동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 구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군요. 그죠? 자, 자동 열차 제어 장치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을 얘기해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 개의 궤도로 나뉜 선로 위를 A 열차, B 열차가 달리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시가 시작된다는 거. 자, A, B 열차가 서로 다른 궤도에 진입을 해서 자, 기상의 송수신 장치에서 열차 검지 장치로 신호를 보냅니다. 송수신 장치, 열차 검지 장치. 자, 신호를 보시고 열차 검지 장치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위치를 그지? 속도 신호 생성 장치는 A 열차 위치와 뒤따라오는 B 열차 위치를 바탕으로서 B 열차가 주행해야 될 적절한 속도를 연산. 그죠? 자, 그래서 제한 속도 결정한 다음에 자, 이것은 궤도 회로의 전송.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 정도 계속 이제 전달이 되면서 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6. 그러면 B열차의 운전석 계기판에는 수신된 제한 속도와 속도 검출을 통해 얻은 B열차의 현재 속도가 동시에 표시돼 가지고 기관사가 제한 속도를 확인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때 열차의 현재 속도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은 처리 장치에서 자동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열차의 속도를 줄여주는데 누가 줄여줘? 기관사가 줄여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줄어 제한 속도 이하가 되면 제동이 풀리고 기관사의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ATC는 열차의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주지만은 자, 제한 속도 안에서는 기관사가 직접 속도를 감속하고 가속해야 된다는 점에서 기관사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포인트, 그지? 자, 그러니까 뭐야? 아까 기억에 대한 이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네. 그죠?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 16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16번.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열차의 안정을 위해서 나온, 자,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네. 자, 그리고 그것이 폐쇄 구간 안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를 본 부분이니까 정답은 2번 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열차 운행의 과제, 작동 원리 중심으로, 나와 있긴 하나, 열차 운행의 과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고, 열차 운행 공간의 종류, 이건 이제 하지 말자. 자, 그리고 운행 간격 조절인데, 속도 검출기의 작동 과정을 중심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 그지? 자, 그리고 역사, 아니다, 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자, 17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폐쇄 구간은 한 대의 열차만 운행하도록 정해진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이제 그 문단에서 이런 식으로 폐쇄 구간에 대한 개념 나왔었을 때 이 내용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동 폐쇄 장치는 정지 신호를 오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여기서 자동 폐쇄 장치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단에 있는 ABS를 얘기하는데 ABS의 단점이 뭐라고 했어? 3문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악천후나 응급상황 같은 게 신호를 놓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지?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방해 줄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파악 가능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8번입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에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A 부분에 대한 부분인 건데 여기서 자, 일단은 1번. A는 선로 위에 있는 B열차의 위치를 파악한다. 자, 우리 열차 검지장치라고 얘기했었는데 열차 검지장치 봤었을 때 자, 이제 그 신호를 보는 열차 검지장치는 열차 검지장치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선로에 있는 A, B 열차의 위치를 파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겠고요. 자, B. 송수신 장치를 통해 가지고 비열차 운행 진행 속도가 차상 장치에 주기적으로 전달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이제 지상에 여기 보십시오. 자, 지상의 송수신 장치에서 열차 검지 장치로 신호를 보낸다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B도 맞고요. 2번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C는 비열차가 주행해야 될 속도를 연산해서 제한 속도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C는 속도 검출기. 자, 속도 검출기는 여기 있는 이 6문단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데, 자, 이 기관사가 확인할 수 있게만 해주는 부분인 거지, 이것이 연산한다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바로 위에 속도 신호 생성 장치가 연산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자, D. 자, 이제 여기에는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아까 방금 이거 썼죠, 그죠? 자, 그리고 E. 비열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에 처리 장치에서 신호를 받아서 열차 속도를 줄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자동으로 하는 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8번에는 3번, 그래서 16, 17, 18번 얘기했고요. 자, 이번엔 19번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기관사의 운전 부담을 더 줄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지? 어디서 얘기했었냐고 한다면은 6번째 문단의 맨 끝에서 제한 속도 안에서는 기관사가 직접 속도를 감속하고 가속해야 된다는 점에서 기관사의 부담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기관사가 스스로 조절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19번에는 5번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16번부터 19번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